안녕하세요, 뉴스반장입니다. 이른바 검찰 내 윤석열 사단의 진짜 붕괴가 시작됐습니다. 사실상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청장을 사퇴하면서 윤석열 사단은 해체된 걸로 보여졌는데요. 하지만 아직도 이들은 검찰에 남아 윤석열의 대선을 전방위로 도와왔습니다. 더구나 그가 청장으로 있으면서 벌인 정부를 향한 검찰 구테타로 자행된 표적 수사와 기소들은 아직도 진행 중인데요. 이렇게 견고하게만 보였던 이들의 카르텔에 균열이 보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는 승승장구하던 윤석열의 대선 후보 지지율 폭락과도 무관해 보이지 않는데요. 대선 출마만 하면 당장이라도 대통령이 될 것 같았던 그가 철학의 부재와 무식함으로 스스로 무너져 내리고 있기 때문이죠. 이는 침몰하는 배에서 가장 빨리 쥐들이 탈출하는 것과 비슷한 상황인 건데요. 이들이 보기에도 윤석열은 더 이상 이제 아니라는 거죠. 윤석열 전 검찰청장 지휘 아래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일가족 수사에 직접 참여했던 전현직 검사들이 최근 조 전 장관에게 직접 전화해 미안한 마음을 토로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습니다. 열린민주당 김의겸 의원은 10일 YTN 라디오 이동영의 뉴스 정면 승부와의 인터뷰에서 최근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사단의 전현직 검사 2명이 조 전 장관에게 잇따라 개별적으로 전화를 걸어왔다며 윤석열 사단의 검사들인 이들 모두는 조국 일가족 수사에 직간접적으로 관여가 되었던 분들이라고 전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좀 하락하면서 이런 일도 벌어지는구나 하는 게 있었어요. 제가 조국 전 장관하고 며칠 전에 통화를 했는데 조국 전 장관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타가 공인하는 윤석열 사단 검사 5명한테서 최근에 잇따라 전화가 왔다. 한 명은 현직 검사이고 한 명은 최근에 퇴직한 윤석열 사단의 검사인데 이 두 사람 다 조국 일가족 수사를 직간접으로 관여가 됐던 분들입니다. 그런데 조국 전 장관한테 전화를 걸어와서 이 미안한 마음을 토로를 하고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국 전 장관이 자신을 집안을 도륙한 검사 아니겠어요? 문제와 이끌었던 검사. 그런데 그 검사 2명이 물론 다 개별적으로 온 겁니다. 전화를 해서 이런 얘기를 하니 이게 도대체 뭐라고 응답을 해야 될지를 모르고 전화를 끊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저한테 도대체 왜 저한테 전화를 걸었을까요? 오히려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이날 며칠 전 통화에서 조 전 장관이 말하기를 이들은 미안한 마음을 토로하면서 장관님 잘 견디십시오. 힘내시고 어려운 시기 이겨내시면 좋은 날이 올 겁니다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고 한다며 당시 조 전 장관은 대체 뭐라고 응답해야 할지 몰라 듣기만 하고 전화를 끊었다고 한다고 폭로했는데요. 이어 조 전 장관이 오히려 대체 왜 전화를 걸었을까라고 제게 묻더라며 저의 기자적인 느낌으로는 윤 전 청장을 모시고 있을 때는 조직 고유의 논리로 무장되었다가 옷을 벗고 본격 정치 행보에 나선 윤 전 청장의 1인 1망언에 가까운 모습을 보고는 윤석열에 대한 회의감이 들었던 게 아닐까 싶다고 추측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 정점을 찍었던 지지율이 낮아지는 것을 지켜보면서 과거 윤석열 사단이라는 사람들도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게 아닌가 싶다고 내다봤는데요. 그는 반대로 윤 전 청장 지지율이 높았다면 전화를 안 했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러나 윤 전 청장 지지율 하락을 보면서 지나온 세월을 다시 한번 반추하는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고 해석했습니다. 그리고는 특히 서울중앙지검 중심의 특수부를 통한 소수의 엘리트 검사들끼리 일종의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다며 과거 노태우 정권 시절 하나회와 같은 집단 정서적인 뿌리 속에서 나온 것 같다고 꼬집었는데요. 자기 자신들도 자신들의 잘못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윤석열의 몰락도 이미 감지하고 있는 거죠.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포기를 모르는 윤석열은 결국 끌려 내려오게 될 걸로 보여집니다. 국민들로부터 말이죠. 탈이념을 표방하고 출범한 윤석열 대선 캠프.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탈이념은 고사하고 재활용센터의 사골국물 대잔치였는데요. 캠프를 구성하고 있는 인사 대다수가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 활동하던 인사였던 겁니다. 한마디로 떴다방, MB 박근혜 시즌2가 시작된 거죠. 탈이념 캠프라는 거는 제가 보기에는 걸맞지 않는 네이밍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체로 인사들을 보니까 이명박 박근혜 시절에 중용된 인사들이에요. 네, 아무래도 그 이동훈 전 외교부 그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 유일하게 눈에 띄는 인사가 그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인데 이분을 두고 이제 탈이념이라고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근데 한반도 프로세스 핵심이라고도 이분이 중앙일보 보도하는데 그건 진짜 과장이고 핵심은 청와대 안보실이었죠. 이분이 박근혜 정부 시절에 외교비서관 출신이에요. 청와대. 알고 보니 정치색이 보수였다. 이 정도인 것이고. 네. 국힘당 대선 주자인 윤석열 전 검찰청장이 10일 정책 자문단을 공개했습니다. 윤석열 캠프는 탈이념을 정책 기조로 강조했지만 정작 자문단에는 2015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조율했던 외교관 출신이나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정책에 찬성했던 보수적인 인사들이 대거 포진됐는데요. 윤 전 청장의 국민캠프는 이날 경제사회 외교안보 교육 등 4개 분과로 구성된 정책 자문단 전문가 42명을 발표했습니다. 여기에는 이석준 전 국무조정실장이 총괄 간사로, 김소영 서울대 경제학부 교수, 안상훈 서울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윤덕민 한국외대 석좌 교수, 나승일 전 교육부 차관이 각 분과 간사를 맡았는데요. 캠프 측은 정책 전문가 그룹이 만든 컨텐츠를 기반으로 공약을 하나하나 선보일 예정이다. 이념이 중심이 아닌 민생과 실용, 국민 복리와 가치로 정책 행보를 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나 정책단의 면면을 보면 설명과 아주 많이 다른데요.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활동했던 이들이 대거 합류했고 반문재인, 보수본색 색채가 도드라졌기 때문입니다. 19명으로 가장 덩어리가 큰 외교안보 분과는 현 정부의 외교정책을 반대하면서 친미, 반북, 반중 목소리를 내온 학자들이 대거 포진됐는데요. 간사를 맡은 윤덕민 교수는 2007년 대선 때 이명박 후보의 비핵개방 3천 구성의 초안을 작성했으며 박근혜 정부에서는 국립외교원장을 지낸 인사였습니다. 2015년 한일 위안부 협상을 이끌었던 이상덕 전 외교부 동북아 국장도 논란이 됐던 인물인데요. 이 전 국장은 당시 일본 쪽과 국장급 협의로 실무를 조율하며 피해자 중심의 합의가 아닌 정치적 협정을 맺었다는 비판을 받아왔습니다. 마침 이날 방송된 MBC PD 수첩, 국정원, 일본 구구단체와의 부당거래 편에서도 이 말도 안 되는 한일 위안부 협상이 등장하는데요. 방송 자체가 실로 충격적이었습니다. 이 실무 협상을 담당한 책임자가 윤 캠프에 들어가 앉아 있는 거죠. 이스라엘 모사드가 나치 잔당을 지원했다는 격이에요. 우리 국정원이 일본 우익들을 지원했다는 겁니다. 나아가서는 우리의 단체들, 예를 들어 위안부 단체나 독도 단체가 일본을 방문할 때 일본 쪽에 정보를 넘겨줘서 일본 극우단체들이 그 독도 관련 단체나 위안부 단체를 막도록, 이게 무슨 이적 핵입니까? 예. 그리고 그 과정에 예를 들어서 일본 공안 쪽에 연락을 해서 입국 심사받는 우리 단체들 관계자 속옷까지 다 뒤지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거는 반역이죠, 반역. 표면적으로 이 내용만 보면. 거꾸로 일본 단체, 일본 극우가 우리나라에 들어올 때는 접대했다는 거 아닙니까? 말이 안 되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건 충격적인 내용이고 이 기사가 쏟아져야 될 내용이라고 저는 보고. 가장 눈에 띄는 인물은 문재인 정부의 북핵 외교를 담당했던 이동훈 전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인데요. 사실 그는 문재인 정부 인사라기보다는 박근혜 정부 사람으로 봐야 맞는 겁니다. 박근혜 청와대의 마지막 외교 비서관이었던 이 전 본부장은 문재인 정부 들어 강경화 외교부 장관에 의해 발탁됐으나 올해 초 공직에서 물러났는데요. 캠프 총괄실장인 장제원 의원은 우리 외교의 헝클어진 모습을 정상화하겠다는 생각을 갖고 흔쾌히 저희 팀에 합류하게 됐다고 영입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2000년 1차 남북 정상회담에 실무자로 배석해 남북 공동선언 초안을 작성한 김천식 전 통일부 차관은 이명박 정부에서 차관을 지낸 뒤 줄곧 북한의 핵무장을 공개 비판하는 등 보수 행보를 보여왔는데요. 교육분과에는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를 공개 지지한 나승일 교수와 김희대 신라대 사범대 교수가 포함됐습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지지하는 교수 모임에 이름을 올리고 정부가 책임지고 올바른 역사교과서를 개발해야 한다고 발표한 것을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낸 바가 있는데요. 이들 역시 박근혜 정부 인사인 거죠. 사회분과를 이끈 안상훈 교수는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의 사위로 박근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고용복지분과위원을 맡았으며 부동산 분야를 맡은 김경환 서강대 교수는 박근혜 정부에서 국토부 1차관을 역임했는데요. 이외에도 김홍균 전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김용현 전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김학록 전 합동참모부장 등이 박근혜 정부 인사로 꼽힙니다. 윤 전 청장의 중마고우인 김성한 전 외교통상부 2차관은 이명박 정부 인사인데요. 명실상부한 이명박근혜 시즌2인 거죠. 어떻게 다 찾아서 모아놨나 싶을 정도인데요. 이 정도면 재활용도 안 되는 사골 수준인 거죠. 그냥 한심하다 못해 심각하기까지 한데요. 이런 자가 대통령을 한다면 그건 또 다른 재앙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캠프가 영입에 공을 쏟은 것으로 알려진 김소영 교수는 대표적인 거시경제학자로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은 단기 효과도 없다며 정부의 경제정책을 강하게 비판해왔는데요. 노동시장 유연성을 강조해온 6.13 전 한국고용정보원장 등도 윤 전 청장을 돕겠다고 나섰습니다. 캠프 관계자는 국가의 잠재 성장률을 회복하고 소상공인들에게 두텁고 충분하게 지원하는 쪽으로 정책을 짜고 있다며 이번 달 말까지 공약 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는데요. 이 공약이 기대 안 되는 이유가 너무 뻔합니다. 이명박 박근혜 시즌2 뭐가 나오겠습니까?